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8월 생산 물가 지수인 PPI가 1년 전보다 8.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상승세의 둔화 요인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꼽을 수가 있겠고, PPI 발표 후에 시장에서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네요. 전날 CPI의 충격이 PPI 발표로 인해서 약간의 위안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고요. 나스닥은 중반부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가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네요. 빅스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였지만 전날 너무 급등을 한 나머지 하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감흥은 없었습니다. 루시드는 플러스 3.29%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24%가 상승을 하였네요. 오더플로우에서는 제가 루시드 리뷰를 하면서 라지 스케일이 이렇게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일본봉에서는 장 중반부까지는 나스닥의 흐름을 잘 따라가 주었고요. 중반부에 급격한 나스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번 주 9월 16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4마녀의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동성은 존재를 할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I've got in the sprint mode here. I want to see if this loads up at all. Whoa! Yes, it does!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900밀리언 달러 규모의 EV 인프라 개편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요. 내셔널 하이웨이 시스템의 5,300마일에 걸쳐서 EV 충전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900밀리언 달러 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35개 주에서 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인프라 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미국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EV 충전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민간 투자 부분에 85빌리언 달러를 발표를 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비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차량을 출시를 하고 있는 것과 이러한 법률이 경제의 일자리를 추가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네요. 거기에 더해서 콕 집어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혼다, 도요타를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제 현대차는 조지아에 건설된 배터리 및 조립 공장을 발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왜 패싱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와 같은 EV 제조업체들은 언급조차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일반 도로에 EV 충전 시설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EV 제조업체에게는 좋은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비록 세금 혜택은 받지는 못하겠지만은 EV 수요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루시드 에어 스텔스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파이어 모델은 왜 전시가 안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루시드 스탁은 여전히 패스트 레인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5불에서 20불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과 EV 플레이에서 타워를 던질 필요가 없고 이 점은 권투나 이종 격투기에서 포기를 할 때 수건을 던진다는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포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차량의 우수한 성능 사양으로 감안할 때 테슬라 킬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마켓을 능가할 수 있는 7가지 EV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루시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딜리버리 백 로그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국제 확장 계획이 진행 중이라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기업이 이제 돈 삭제가 이렇게 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를 많이 넓혀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비록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초기 비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출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지만요. 몇 년만 지나면 몇 배가 되는 수익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에 초반에 힘들어도 이렇게 확장을 넓혀가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60%에 가까운 수치로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킨 건 사실이고요. 이 역풍이 잦아들면 루시드는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포지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8빌리언 달러의 오퍼링에 주목을 하면서 잠재적인 희석 뉴스에 대한 빅셀 오프는 없다고 말을 하네요. 이러한 현상은 주가가 이제 바닥을 쳤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고요. 이 부분은 루시드 측에서 이제는 주가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끌어올려줘야 8빌리언 달러에 대한 오퍼링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한 번씩 주가가 출렁이겠지만 또 상승하고 올라가겠죠. 이제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는 이미 독일의 첫 번째 스튜디오를 열었고요. 사우디의 공장 건설과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모델과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강력한 성장을 제공할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사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전 같았으면 정말 수건 던지고 도망쳐라는 기사들이 도배를 했겠지만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첫 번째 스튜디오 오픈에 대한 이벤트가 웹사이트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10월 24일에 리야드에 오픈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앞당겨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차징 스테이션이 몇 주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더 빠른 충전 및 양방향 충전을 지원하는 자체 커넥티드 홈차징 스테이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 사업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냥 얼핏 보면 가정용 충전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가정용 ESS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단계가 다가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ESS 사업 부분은 루시드 측에서는 정말 꼭 성공을 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만 가지고서는 빅테크 기업으로 가기에는 다소 힘든 점이 있기에 에너지 사업 부분이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